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세계 문화를 풀어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 바로 이 악수에 대해서 그 유래와 숨겨진 의미, 그리고 역사적, 고적 및 문학적 의미, 실제 사례까지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악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원래는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확인에서 시작된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악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오른손을 맞잡는 행위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의 행위 같지만 그 기원은 상징성이 매우 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악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우정, 평화, 합의, 신뢰를 표현하는 의례적 동작이고요. 특히 정치적, 외교적 장면에서는 협력과 화해를 상징하는 중요한 제스처로 활용되어 왔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악수의 유래는 고대 사회에서의 무기 확인용이었다고 합니다. 악수의 가장 대표적인 기원설은 바로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칼이나 창을 쥐는 손이었기에 서로 오른손을 내밀어 맞잡음으로써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신뢰의 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손을 내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흔드는 행위는 소매나 손 안에 숨긴 무기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동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례적 행위로 발전한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 벽화나 조각에는 악수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이처럼 악수는 신과 인간 혹은 두 인물이 동등하게 마주하며 신뢰와 우정을 나누는 행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악수는 전사와 지도자, 동맹자 사이의 평화와 결속을 확인하는 의례로 사용되었고요. 로마의 군인들은 서로의 손목을 맞잡는 방식으로 악수를 했는데요. 이는 보다 강한 신뢰와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또 중세기 기사들은 적이나 동맹자를 만날 때 무기를 감추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요. 종종 상대의 팔목을 잡아 흔들기도 했답니다. 이 역시 상대의 언급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봉건 영주와 기사 사이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도 악수를 했는데요. 이는 충성과 계약의 상징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악수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로 악수는 평화와 신뢰를 의미합니다. 악수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상징이죠. 적대적으로 낯선 상황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는 것은 상호 신뢰의 첫걸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협상이나 조약 체결에서 악수는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네요. 다음 두 번째로 계약과 합의를 보여주죠. 상대방과의 약속을 증명하는 행위로서 악수가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문서화된 계약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손을 맞잡는 행위 자체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였죠.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존중과 예의의 표시입니다. 오늘날의 악수는 단순히 무기 확인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적 예절로 발전했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 협상을 마친 사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악수는 친근함과 존중을 동시에 표현하는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종교적, 의례적 의미도 있는데요. 기독교 사회에서는 악수는 평화의 인사로 자리 잡았죠. 교회 예배 중에 평화의 인사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는 신도들끼리 악수하면서 평화가 함께 하길, 이런 뜻을 나누는 행위랍니다. 이 역시 악수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악수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서양 사회에서는 악수가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인사법으로 자리 잡았네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의례적 동작이고요. 강한 악수는 자신감과 진정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 전통적으로 동양 문화에서는 악수가 보편적인 인사법은 아니었죠.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상대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근대 이후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악수가 퍼졌고요. 지금은 공식 행사나 국제 교류에서도 필수적인 예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문화권 사회에서는 남성끼리 악수를 자주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악수는 종교적 이유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는 신체 접촉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규범이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악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외교사의 상징적 악수인데요. 1972년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악수에서 미국과 중국이 오랜 냉전을 뒤로하고 관계 정상화를 시작하는 순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의 악수는 중동 평화협상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있죠. 2018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와 같은 건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알린 장면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 운동 경기 전후에 선수들이 악수하는 모습은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의 상징이랍니다. 테니스나 축구, 복싱 등 많은 종목에서 경기 시작 전과 끝난 후에 악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성패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사회적 화해의 상징으로 악수를 하는데요. 과거에 적대적 관계였던 집단의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은 사회적 긴장 완화와 화해의 상징이랍니다. 예컨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와 백인 지도자의 악수하는 모습은 인종차별 종식과 화합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사회에서의 악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옛날 악수는 단순히 무기 확인의 행위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신뢰와 존중을 표현하는 보편적 인사법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신체 접촉을 줄이면서 주먹 인사 또는 팔꿈치 인사와 같은 대체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감염병 상황이 인간의 의례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수는 여전히 강력하고 상징적인 사회적 제스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수는 고대 전쟁 사회에서 무기를 감추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안정장치로 출발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평화나 신뢰, 존중, 합의의 보편적 상징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죠. 오늘날의 악수는 개인적 만남에서부터 국제 외교 무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손을 맞잡는 그 짧은 순간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인간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려는 본능적인 바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수가 단순한 손 맞잡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신뢰가 담겨있는 인사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